자,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방금 전에 했던 거 1960년 3월 15일 날 자유당 이승만 아기자동차 이기붕이 여러분 무슨 선거했어요? 대통령 부정선거에서 엄청나게 큰 사건이 발생하죠. 1960년 전 국민이 화가 나서 여러분 가장 멋있는 4.19 혁명이 벌어져서 결과 첫째, 이승만 씨가 하야했다. 대통령에서 쫓겨났다. 같은 말, 이승만의 당이었던 무슨 당이 무너졌다. 자유당이 무너졌다. 그 다음에 우리의 무슨 혁명이, 시민혁명이 최초로 뭐했다? 성공했다. 네 번째, 정권이 교체가 되었다. 뭐 봐봐. 이승만의 당을 무슨 당이라 불러요? 자유당은 누구의 당이야? 이승만이죠. 그러면 이승만이 무너지고 자유당이 반대인 여러분 무슨 당이 승리를 해요? 선거 다시 해서 민주당. 그래서 민주당의 짱이었던 탕수육과 짜장면 장면 아저씨가 여러분 총리가 되면서 여러분 봐봐 이승만을 제1공화국이라 불러요. 첫 번째, 그래서 48년에서 1960년 12년 동안을 제1 공화국 1공화국. 그러면 1공화국이 무너지고 장면 할아버지 민주당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제1 공화국이라 불러요. 2공화국이라 부르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요 2공화국은 야! 대통령 중심제 했더니 너무 대통령이 힘이 세서 독재를 한다. 영국처럼 일본처럼 권력을 분산하는 의원, 국회의원 300명한테 권력을 분산해서 국회의원 중에 총리와 장관을 뽑는 내각을 뽑는 우리 역사 처음으로 따라해볼게요. 무슨 내각제가 돼요? 의원 내각제가 되고 또 국회의원도 영어 해볼게요. 세너타. 그 다음에 컨그러스맨. 발음 좀 느끼하죠? 자, 여러분 미국 보면은 상원의원, 하원의원 들어본 적 있죠? 우리는 국회가 한 종류인데 영국, 미국, 프랑스는 다 그 국회의원이 두 종류야. 그래서 우리도 국회의원을 참의원, 민의원, 한마디로 뭐야? 상원의원, 하원의원처럼 양쪽에 국회가 있다. 최초로 무슨 제가 돼요? 양원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4.19 혁명은 우리 국민이 뽑은 민주당, 장명총리, 2공화국, 의원내각제, 양원제가 돼서 잘하고 있는데 빨리 얘기할게요. 민주주의는 시끄러워야 정상이야? 조용해야 정상이야? 너네 잘 생각해보면 민주주의는 시끄러워야 돼요. 왜? 누구나 자기 의견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여러분 서로 막 얘기하다가 싸우면서 합의를 하면 더 좋은 거잖아. 그리고 또 하나 서양 애들은 민주주의를 200년 전에 했어요.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 한지 얼마 안 되죠 여러분. 끼케 언제야? 48년부터 서양 애들은 200년간 민주주의 했고 우리 지금 10년 차야. 그럼 약간 여러분 좀 모순이 많겠죠. 근데 자 20화국 때 여러분 그동안 억눌렸던 국민들의 요구 상황이 나오고 데모가 많아져서 사회가 일면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이는데 혼란스러운 게 아니죠. 민주주의 과정이야. 근데 여러분 요때 일부 군인들이 잘 됐다. 요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내가 권력을 잡자 해서 여러분 엽기적인 일이 발생을 합니다. 해볼게. 1961년 여러분 일부 군인들이 5월 16일 날 여러분 무슨 정변을 일으켜요? 쿠데타 5.16 여러분 군사정변을 일으켜서 국민들이 뽑은 여러분 이 공화국 장면을 내쫓고 군인들이 정치하는 여러분 무슨 정이 됩니까? 군정이 되는데 요때 등장한 사람이 여러분 현대사에서 바로 말도 많고 반반 세력이 있는 무슨 정의 아저씨 박정희 아저씨가 이때 등장을 한 거야. 뭔지 아시겠죠? 지금도 역사적 인물이죠. 반은 되게 좋아하고 반은 되게 싫어하고 아니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박정희 씨가 61년부터 63년까지 박정희 씨가 별 2개야. 별 2개를 소장이라 부르는데 요 사람이 여러분 짱을 잡고 군인들과 군정을 합니다. 그거 봐봐 여러분 고려시대 때 최충원이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지가 정치하려고 무슨 도감 만들었어요? 교정도감 만들었었죠. 또 무신들이 앉아있던 방이 뭐야? 중방. 들어본 적 있죠? 마찬가지야. 박정희 씨가요. 국회랑 대통령 다 자르고 여러분 무서워요. 군사혁명위원회 만들었는데 여기서 군인들이 통치를 하는데 좀 많이 무섭죠. 그래서
군사혁명위원회를 약간 바꿔서 국가, 재건, 무슨 회의, 최고회의인데 봐봐. 말로는 이래. 박정희 씨가 국민 여러분 말투가 이래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본인 박정희는 이렇게 전관인가? 박정희는 자 사회가 안정되면 본인은 군으로 돌아가겠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안 가요. 결국 목적은 뭐라고 싶은 거야?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군정 동안 국민들에게 뭐를 끌어야 돼요? 인기야 어그로야? 인기를 끌어야 되겠죠. 그래서 뭘 하느냐 해보자. 요 3년 동안 인기를 끌라고 첫째 니네가 잘하는 1962년 군정 기간에 박정희 씨가요. 초딩 때 배웠어. 무슨 개발? 경제 개발 몇 개년 계획을 5개년 계획을 실시를 해요. 그 다음에 인기를 끌기 위해서 조폭, 깡패를 다 소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정희 전에 전국의 깡패가 10만 명이 넘었어. 거대 조폭이. 그래서 한국에서 조폭이 없어진 해가 이 해야. 이때 조폭이 다 없어져요. 해병대가 다 때려 부셔요. 게다가 여러분 요때 농민과 어민들의 빚도 다 청산해주고 여러분 여하튼 여러 가지를 많이 해서 당연히 좀 인기를 끌겠죠. 인기 끌은 다음에 박정희 씨가 헌법을 고쳐요. 무슨 죄로?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직선제. 대통령은 임기는 4년. 4년하고 3번은 못하는 걸로 바꾼 다음에 1963년에 박정희 씨가 간신히 대통령이 돼요. 잠깐만. 웃기죠? 군정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간신히 대통령이 돼. 왜 그럴까? 대다수 국민은 그래도 아직 박정희 씨를 의심을 하는 거야. 쟤 분명히 5.16 할 때 군대로 간다고 했는데 안 갔어. 그래서 여러분 아직은 절대적인 지지가 없어요. 그래서 63년부터 박정희 씨는 국민들이 뽑아서 여러분 박정희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대통령이 되는데 요때부터를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제 몇 공이라 불러요? 30이라 부르는 거야. 그럼 재밌게 해보자. 제 10은 무슨 만 때? 이승만 할아버지 때. 그러면 10이 무너진 게 무슨 구예요? 4.19 시민혁명. 그러면 4.19로 무슨 공이 들어서요? 20. 자 누구야? 장면 총리, 의원 내각제, 양원제 잘하고 있는데 박정희 씨가 뭐를 일으켜요? 5.16 군사정변. 그리고 나서 여차여차해서 박정희 씨가 대통령이 됐죠. 요때를 제 몇 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맹공이야 30이야? 30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박정희 씨 얘기 좀 해볼게요. 박정희 씨가요 경제 개발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이 꼬셔요. 야 정희야 너 일본이랑 국교 수교하면 일본도 돈 주고 미국도 도와주겠대. 그래서 여러분 1965년에 박정희 씨가 한일 협정 내지는 한일 기본 조약을 맺어서 여러분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수교를 합니다. 근데 요게 잠깐 객관적으로 얘기할게요. 장단점이 있어요. 좋은 점 뭐냐? 일본에게 8억 달러 돈을 무상 내지는 유상으로 받아서 여러분 이걸로 경제개발을 엄청나게 하는데 이건 좋은 점이죠. 자 1965년 한일협정 한일기본조약으로 일본과 수교해서 일본에게 경제 자금 받아서 우리가 경제는 무조건 좋아졌는데 나쁜 점이 있어요. 뭐냐? 일본 애들이 이때 우리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를 안 하겠다. 사과 안 하겠대. 36년간 두드려 팼는데 사과 안 하고 독립 축하금으로 돈을 주겠대. 그 다음에 독도 얘기도 쏙 빠지고 정신달머니도 쏙 빠지고 문화재 약탈한 것도 쏙 빠져요. 그러면 한일협정, 한일기본조약의 좋은 점은 경제개발 자금이 들어왔지만 뭐가 안 된 거야? 식민지에 대한 사과도 못 받았죠. 문화재 약탈한 것도 못 받아왔죠. 그러니까 좀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게다가 요거를 우리 국민이 먼저 알았어. 뭐야? 사과 안 하고 돈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1964년에 전 국민이 빡쳐가지고요. 따라해볼게요. 6.3 시위라는 게 벌어져요. 그럼 6.3 시위가 뭐냐? 야 박정희야 어떻게 식민지에 대한 사과 없이 돈 받고 용서해주냐? 전 국민은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반대한다. 그래서 여러분 요 시위가 뭐야? 6.3 시위야. 그럼 요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박정희 씨가 군대를 풀어서 요거를
해산한 다음에 여러분 맺어버린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나 개인적으로는 조금 단점이 더 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정희 씨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는데 돈이 부족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일 협정, 한일 기본조약으로 국교 수교하면서 경제개발 자금은 들어왔지만 민족적 자존심에 상처를 남겼죠. 야, 봐봐. 누가 내 아들을 36년간 두드려 팼어.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때린 새끼가 오더니 나한테 아저씨 내가 팬 거는 사과 안 할게. 응? 당신 아들 내가 병신 만든 거 사과 안 하는데 대신에 돈은 몇 억 줄게. 뭔데? 퇴원 축하금으로 줄게. 이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으면 받아야지. 아니 괜찮아. 그럼 아버지가 아니지. 괜찮아요? 어떤 새끼? X에 따라 틀리겠죠. 그래도 받으면 안 되지. X가 너무 크면은, 자, 묵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여러분. 그러면 박정희 씨는 여러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초기에는 경제 개발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보자. 요거는 그냥 지문해 줄게. 1962년에 방금 배웠던 무슨 개발? 경제 개발 몇 개년 계획을 했어요. 5개년 계획을 했죠? 그 다음에 1965년 무슨 협정? 한일 뭐를 맺었어요? 협정 맺어가지고 여하튼 경제자금 가져왔죠? 요 돈 가지고 여러분 1970년 따라해보자. 무슨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요때 돈 모아서 농촌 살리려고 무슨 운동도 벌이고 새마을 운동도 벌이고 72년에 여러분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무슨 제철? 포항제철도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박정희 씨 때 확실하게 경제개발은 잘 되는데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죠. 너무 속도를 내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죠. 뭐냐? 이때 경제개발은 엄청나게 잘 되는데 무슨 격차가 커지느냐? 여러분 빈부격차가 커지고 그 다음에 도시와 농촌의 격차도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1970년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전태일 군의 여러분 분신 사건이 보여져요. 해볼게요. 이거는 밝은 측면이지만 어두운 측면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바쁘지만 일부 얘기해 줄게요. 1970년대 당시 학교 선생님들 월급이 15만 원 정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청계천에 가면은 15, 16 먹은 미성년자 여성들이 일을 하는데 청계천에 여기 옷가게가 있으면 2, 3층이 옷 만드는 데야. 그럼 먹여주고 재워주는 대신에 한 달 월급이 얼마냐? 내가 애워왔어. 한 달 월급이 13,000원이야. 여직원 월급이. 14살에 9시간, 10시간 일하는데. 그런데 대기업에 같은 경우는 누나들 데려다가 기숙학원 주고 밤에 학교 보내주는데 그때 월급이 얼마냐면 내가 외워왔어. 28,000원이야. 28,000원. 그러면은 어떤 아줌마가 나왔어. 시골에 올라와서 대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조건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야간 학교 보내주고 28,000원인데 요중에 18,000원을 집으로 보냈대. 그러면 28,000원이면 지금 돈 28만원 되는 거야. 딱 베트남 분들이 한 달에 한 10만원 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14살 애가 13,000원 벌는데 아파서 약 먹고 짜장면 사 먹으면 반이 날라간대. 그래서 이 당시 미싱사였던 전태일 군이 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사장은 막 수백만 원 버는데 12살, 14살, 17살 애들이 몇천 원 버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읽고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사회가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몸에다가 신나 뿌리고 자살하면서 우리 노동자도 사람이다 하고 이러면 돌으면서 이분이 분신하면서 이제 사회가 노동운동에 관심을 받게 되는 거야. 그 요는 뭐냐? 밝은 면도 있지만 너무 빨리 이런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도 많이 고생을 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박정희 씨 때 고도 성장을 했지만 그만큼 또 여러분 어둠도 있는 거야. 그쵸? 알아두세요. 자, 여기까지 했고. 그래서 63년에서 72년까지는 박정희 씨를 여러분 나름대로 많이 인정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해볼게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박정희 씨가 마음속에 샤프심이야, 욕심이야. 욕심이 생겨요. 뭐냐? 계속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당시 헌법은 따라해볼게요. 무슨 제? 국민이 직접 뽑는다. 직선제. 대통령 임기는 4년인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은 못해요. 이거를 3번
임명되는 것을 제한한다. 요걸 따라해 볼게요. 대통령 무슨 제한이라 불러요? 중임 제한이야. 그럼 해보자. 박정희 씨가 63년에 한 번 했어요. 근데 너무 인기가 많아서 67년에 2번 했어요. 그럼 잠깐만. 다음 대통령은 71년인데 나올 수 없죠. 왜냐? 이 당시 헌법은 대통령은 4년 한 번, 4년 2번 하고 3번은 못하는 무슨 제한에 걸려요? 중임 제한에 걸리죠. 근데 박정희 씨가 욕심이 생긴 거야. 왜냐? 경제는 막 개발되고 있지. 인기는 하늘을 찌지. 국회의원 대다수가 자기 공화당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분이 이때 나오고 싶은 거야. 이때 나오려면 뭐를 고쳐야 돼요? 헌법을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1969년에 새벽에 몰래 자기 당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사당이 아니라 별관에 불러요. 왜 여기 못 부르느냐? 여기는 야당 의원들이 지키고 있고 새벽 3시쯤인가 국회의원을 불러서 밤에 새벽에 여러분 헌법을 고치겠습니다. 대통령을 3번까지 가능할 삼선개헌으로 고치겠습니다. 해서 박정희 국회의원만 모여서 통과시키고 새벽 4시에 도망쳐. 도망치다가 야당 의원 한 명이 산책 나왔다가 저것들 뭐예요? 어떻게요? 걸려가지고 새벽에 막 패싸움이 나는데 여하튼 법으로 통과가 돼요. 그래서 1969년 따라해볼게요. 헌법이 바뀌어요. 대통령을 한 사람이 3번까지 할 수 있다. 무슨 개헌? 삼선개헌으로 고쳐서 3번까지 하시는데 내 개인적으로 여기까지만 하셨으면 괜찮을 텐데 사람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해볼게요. 결국 해보자. 1969년 박정희 씨가 3번 대통령하게 삼선개헌해서 1971년 선거에 나왔는데 박정희 씨는 압도적으로 될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 이때 떠오르는 정치인이 있어요.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을 거야. 무슨 대중 할아버지? 김대중 할아버지. 그래서 결국 박정희 씨가 완전 간신하게 대통령이 되니까 멘붕이 온 거야. 그리고 욕심이 생겼는데 여기서 뭐를 하느냐. 자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자 봐봐요. 자 보자. 시작. 1969년에 외우지 마요. 미국 대통령이었던 닉슨이 닉슨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이 당시 전 세계는 지금 콜드워 무슨 체제야? 냉전 체제죠. 그러다 보니까 소련과 미국이 서로 갈등하고 서로 핵무기 만들고 자기 부하들 시켜서 매일 전쟁을 하다가 서로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닉슨이 하는 말, 미 대통령이 야 소련아 중국아 우리 냉전을 좀 덜 하자. 이제 좀 그만 싸우고 좀 사이좋게 지내자 라고 발표한 게 뭐예요? 닉슨 독트린이야. 그러고선 여러분 요 닉슨이 미 대통령이 적이었던 1971년에 적이었던 중공을 방문해서 마오쩌둥이랑 친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닉슨 독트린 이후 냉전이 많이 풀려요. 냉전이 완화가 되고 여러분 이 시기를 얼음이 녹았다. 대탕트라 그래요. 그러면 이때 북한의 김일성이랑 남한의 박정희 씨가 약간 난처한 거야. 왜냐? 두 분 다 냉전을 통해서 권력을 강화시켰거든. 예를 들어보자. 박정희 씨도 누가 까불면 야 이 새끼야 너 간첩이지. 너 공산당이지. 북한도 너 미군 간첩이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권력을 유지했거든요. 근데 전 세계가 여러분 이제 냉전이 풀리고 중국이랑 미국이랑 친해지고 미국이랑 소련이랑 친해지니까 남북한도 뭔가 좀 이렇게 액션을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뭘 하느냐 해볼게요. 박정희 씨랑 김일성 씨가 야 이거 국제사회가 변하니까 우리도 여기에 좀 호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 자 해볼게. 박정희 부하 중에 락앤롤이야 이후락이야. 이후락이라는 지금의 국정원 원장이 있거든요. 안기부 원장이야. 이 사람을 몰래 밤에 평양에 김일성한테 보내서 쑥덕쑥덕 한 다음에 5천만 이 당시 8천만이 깜짝 놀라는 깜짝 쇼를 합니다. 뭐냐? 갑자기 여러분 해볼게요. 갑자기 1974년 미안해요. 1972년 갑자기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합니다. 내용이 뭐냐? 남북한 국민 여러분, 남한과 북한이 합의를 했습니다. 뭘 합의했냐? 남한과 북한은 조만간에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룰 거를 합의를 했다고 여러분 방송에 나와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 남한 주민이 멘붕인 거야. 왜냐? 그 전날만 하더라도 때려 죽이자 김일성, 쳐들어가자 미제 앞잡이에서 막 사이가 안 좋았는데 갑자기 여러분 7.4 흥분해서 그래요. 7.4 남북 공동성명으로 조만간에 통일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야. 이건 우리가 남북한 최초의 통일을 하겠다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때 통일의 3대 원칙을 정하는데 외울게요. 자, 난 딱 봐도 귀족이에요? 평민이에요? 평민이죠. 자, 저는 평민입니다. 자, 평민. 해보자. 통일은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하겠다. 통일은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자주 평화로 통일해서 남북한 민족이 합치는 민족 대단결로 하겠다. 요거 나와요. 그래서 시험 보다가 자주 평화 민족 대장결 딱 나오면 뭐예요? 7.4 남북 공동성명 최초로 통일에 합의했다. 세 번째, 그러면 이제 통일하려면 남북한이 자주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남북한이 자주 만나기 위해서 따라해볼게요. 남북이 서로 여러 가지를 조절해서 통일을 하자. 남북 따라해볼게요. 조절 무슨 회가 만들어져요? 남북조절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거기 나오죠. 야, 수능 국사 20번 문제는 무조건 통일 문제야. 뭐가 나와요? 7.4 남북 공동성명, 노태우 때 남북 기본합의서, 김대중 할아버지 때 뭐가 나와요? 6.15 공동선언 3개 중에 무조건 나오죠. 그 1번 찾아가 누구야? 요거예요. 지금 외우고 살았죠? 지금 외울게요. 자, 천천히. 이건 안 해도 돼요. 1969년 닉슨 독트린으로 냉전이 완화가 되면서 대탕트가 오고 중국과 미국이 사귀니까 여기에 액션 취하려고 남한과 북한도 샤바샤바 해서 해볼게요. 72년 7월 4일 5번 남북 공동성명. 뭐라고요? 남북 공동성명은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이 통일하자고 합의한 거죠. 두 번째, 무슨 평민? 자평민. 뭐라고요? 자평민. 해보자.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무슨 조절위원회? 몸무게야? 남북조절위원회야? 남북조절위원회. 근데 여러분, 해보자. 이제 시작. 그럼 여러분,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하자마자 남한에서 이제 박정희 씨가 자! 국민 여러분, 봤죠? 7.4 남북 공동성명으로 당장 통일할 거다. 근데 문제가 터졌다. 통일하려면 수많은 일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통령의 힘이 세야 되는데 현재 한국의 헌법은 미국식이다. 그러므로 나 박정희한테 엄청난 권력을 몰아주는 헌법을 국민들이 통과시켜주면 나 박정희가 엄청난 권력 가지고 통일을 이루겠다 했더니 막 수많은 국민들이 통일이 앞에 온지 알고 여러분 그거를 찬성해서 바로 여러분 바로 1972년 박정희 씨가 엄청나게 세지는 여러분 무슨 헌법을 통과시켜줘요? 유신헌법을 통과시켜줘요. 그러면 박정희 씨는 이 유신헌법 가지고 통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해 여러분? 독재를 해버리는 거야. 근데 북한도 마찬가지야. 북한 김일성이도 동무들 맞지? 좀 있으면 남쪽이랑 통일할 거야. 그러려면 나 김일성에게도 권력을 몰아줘. 해서 여러분 북한도 바로 사회주의 헌법이라고요. 가뜩이나 힘이 센 김일성을 더 세게 만들어줘요. 그럼 웃긴 얘기 해보자. 7.4 남북 공동성명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요거를 박정희 씨나 김일성이가 요거를 무슨 용해요? 악용이죠. 영어로 뭐야? 데블 드래곤. 농담이에요. 여러분 악용해서 결국 여러분 이런 거 항상 이런 거 연구해. 여러분 결국 뭐에 사용하는 거야? 독재에 사용한다. 그러면 알다시피 지금 뭐 하면 되겠어요? 무슨 헌법? 유신헌법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시험에 뭐가 나오느냐? 7.4 공동성명의 내용. 결국 요거를 악용해서 박정희 씨의 무슨 헌법? 유신헌법 딱 아시면 되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자, 해볼게요. 지어볼게요. 다시 마지막. 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은 최초의 남북이 평화적 통일에 합의를 했다. 하지만 문서화시키거나 서류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만 한 거야.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무슨 평민? 자평민.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그 다음에 무슨 조절위원회? 남북조절위원회.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판단해봐요. 63년에서 72년까지는 박정희 씨가 잘한 게 많아. 예를 들면은 4개 하면 안 되니까 유시민이라는 사람 혹시 아시죠? 이분이 여러분 이렇게 학생운동 해가지고 막 그 약간 학생운동 하신 분이잖아. 이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아마 전두환 박정희일 거야. 근데 옛날 강적들이란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나 깜짝 놀랐어. 이분이 하는 말. 박정희 되게 싫어. 이분이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야.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박정희 씨가 63년에서 72년까지만 딱 대통령을 하고 그만뒀으면 이분이 하는 말. 한국의 집회에 나올 위인이 됐을 거다. 적인데. 아니 싫어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지만 72년 유신헌법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많이 그 공이 없어진 거다라는 말을 하더라고. 그럼 여러분 그만큼 72년에 무슨 헌법이? 유신헌법이 뭔가 안 좋은 거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1972년에 만든 유신헌법은 요걸로 통치하는 거를 유신체제라고 하는데 잘 들어봐요. 첫째,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무슨 제한이? 중임 제한이 없어져요. 아까 대통령 3번까지만 가능했죠. 유신헌법은 죽을 때까지 영원히 나올 수 있어요. 중임 제한 철폐. 그리고 외우지 마요. 두 번째, 대통령 임기도 6년으로 바꿔버려요. 유신.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웃긴 거, 국민이 뽑는 직선제가 아니라 여러분 간선제로 바꾸는데 요 간선제도 국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통일 주체 국민회의라고. 솔직히 얘기할게요. 다 박정희 씨 부하들이야. 박정희 씨 부하들 5,000명이 모아서 5,000명이 뽑아주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박정희 씨가 살아있는 한 중임 제한이 없죠. 영원히 나오는데 국민이 뽑는 게 아니라 국회가 뽑는 게 아니라 박정희 씨가 만든 통일주체 국민회의 5,000명이 뽑으니까 영원히 되겠죠. 혼자 나와서 혼자 되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게다가 국회가 말을 안 들으면요 골 때려요.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세기 때문에 국회를 해산 못 시키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국회가 마음에 안 들면 국회를 해산할 수 있어요. 아무도 대통령을 견제할 수가 없는 거야. 게다가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사실상 대통령이 뽑아요. 뭐라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뽑을 수도 있고, 말 안 들으면 국회를 해산할 수도 있고, 법관도 대통령이 뽑아요. 게다가 나중에 이것 때문에 데모가 심해지니까 이거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야. 무슨 조치를 내려요? 긴급조치. 긴급조치가 뭐냐 해볼게요. 대통령을 욕하거나 유신헌법을 비방하거나 유신헌법을 바꾸자고 얘기만 해도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게 무슨 조치? 긴급조치야. 내가 두 가지 얘기해 줄게요. 실화야. 니네 아버지 또래가 실화야. 종로에서 퇴근하시고 친구랑 술 먹으면서 야 이거 유신은 좀 이상하지 않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옆에 어떤 새끼가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해. 유신 비방한다고. 그러면 사법경찰이 와서 체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대로 해볼게. 딱 눈빛으로 교환한 다음에 다짜고짜 싸대기 때린 다음에 여러분 연락한 다음에 머리 잡고 그냥 집을 가서 구속이야. 재판이고 변호고 없는 거야.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아, 너네 물어볼게. 우리 애기야. 집에 가는데 경찰관 아저씨가 잠깐 따라와 그러면 따라가면 안 되죠. 그렇게 말도 못하죠. 왜냐? 여러분 대충 인권 아시죠? 아무리 경찰이건 뭐건 간에 우리를 이렇게 하실 때에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돼. 맞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어디를 잡아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영장이 없으면 오히려 그런 경찰도 없겠지만 큰일 나는 거야 여러분. 그거는 다 인권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요 긴급조치는 그런 거 없어요. 영장 없이 그냥 잡아가다 조지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는 안 나와. 답은 어떻게 나오느냐? 박정희 하면 유신헌법. 뭐라고요? 박정희 유신헌법이나 혹은 어렵게 나와봐야지 긴급조치 보여줘요. 무슨 조치? 긴급조치 보여주고 유신헌법인데 여러분이 보더라도 약간 좀 문제가 많은 헌법이죠 여러분. 자, 그런데 갈수록 여러분 뭐랄까 또 이때 또 석유파동이라고 1, 2차 석유파동이 터져. 그럼 여러분 웃긴 얘기 해줄게요. 경기가 좋아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학생들이 연봉이 5억이라고 쳐보자. 그럼 월 5천 버는 거지. 여러분 돈이 많으면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해. 돈 써야 되니까. 근데 불경기가 되면 하고 더 정치에 관심이 많고
비판하게 돼 있어. 그런 와중에 유신체제로 독재하지. 경기도 안 좋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저기서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1979년 부산과 마산에서 부마 무슨화 운동까지 발생해요. 부마 민주화 운동까지 발생해요. 내용이 뭐야? 유신헌법 철폐해라. 박정희 물러가라. 요 사건이에요. 그런데 요것 때문에 박정희 부하들이 갈라져요. 박정희의 오른팔이 차지철이 있고 왼팔이 여러분 김재규가 있는데 여하튼 각설하고 차지철은 들리는 말에 의하면 각각 공수부대 동원해서 부산 마산 진압해 버리재. 한 몇몇 명쯤 죽여 버리재. 좀 무섭죠. 썰에 의하면 김재규는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민주화하자. 라는데 이런 박정희 씨가 좀 약간 좀 실수를 한 게 뭐냐. 독재를 하다 보니까 측근들에게 권력을 줘야 되는데 2인자를 얘 키워주면 얘가 나 제거하면 안 되니까 2인자를 2명을 키워요. 차지철, 김재규인데 그러니까 박정희 씨가 만들어 놓은 거야. 얘만 너무 좋아해도 얘가 왕따 당하면 얘가 나 죽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인자를 2명 만든 다음에 서로 충성 경쟁 만들어. 그러니까 둘이 사이가 엄청나게 안 좋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감정이 폭발해서 여러분 술 먹다가 지금의 국정원이야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 박정희의 친구예요. 술 먹다가 여러분 술자리에서 총 꺼내가지고 차지철 쏴버리고 박정희 씨를 쏴서 여러분 암살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 박정희 씨가 1979년 10월 26일 날 자기 부하에게 암살을 당했다. 12.6 사건. 무슨 사건? 12.6 사건이에요. 자, 그럼 해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 재밌는 얘기 해줄게. 이거 좀 코미디라고 해야 되나? 자, 그러면 요 김재규 씨가 여러분 이제 누구 죽였어요? 박정희 죽였지. 2인자인 차지철 죽였지. 그럼 얘가 짱이야. 그럼 얘가 남산에 중앙정보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글로 가서 야 기자 데려와. 뻥치면 돼요. 지가 죽여놓고서는 차지철이가 박정희 대통령을 죽여서 내가 차지철을 죽였다. 왜 아무도 모르잖아. 그리고 나 김재규는 민주화를 하겠다. 유신헌법을 폐지하겠다. 이런 거 하면 영웅이 되겠죠. 영웅이 되고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되겠죠. 그런데 이 김재규 씨가 왜 그랬는지 바로 남산에 안 가고 국방부에 놀러 가요. 왜? 박정희 씨랑 차지철 죽인 다음에 조금 마음이 안심이 됐는지 아니면 군인 세력들을 끌어안아야 되잖아. 그래서 국방부 가가지고 차 마시고 노는데 이미 알려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김재규 씨가 국방부 가서 남산 가는 와중에 군인들이 와서 체포돼서 체포를 당해요. 이때 뜬 게 누구냐? 별 2개인 무슨 두한? 전두환이 이때 떠요, 여러분. 그래서 전두환이 딱 봤더니 잠깐만. 대통령도 죽고 지금 혼란해. 나에게 기회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의 친구 여러분 노태우랑 한 수십 명의 자기 후배들을 데려다가 여러분 1979년 여러분 아롱사태야 12.12 사태야 12.12 사태 일으킵니다. 해볼게요. 이 전두환이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여러분 봐봐요. 전두환은 별 2개인데 자 외우지 마세요. 보안사라고 남학생들 군대 가면 기무사라고 있거든요. 이 보안사가 뭐냐? 장군들이랑 정치인들을 감시하는 거야. 그런데 이 전두환은 보안사라 군대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노도부대라고 여러분 노태우라고 여기 휴전선 지키는 부대인데 한 2만 명이 있거든요. 이 바보 같은 전두환이가 노태우 자기 후배를 시켜서 야 군사를 데리고 서울로 오래. 그럼 잠깐만 얘들아. 아니 북한 지켜야 되는데 여기 있는 병력을 빼서 서울로 와요. 와가지고 전두환이 별 2개거든요. 별 2개 애들이 별 3개, 별 4개를 체포한 다음에 여러분 지네가 권력을 잡는 게 무슨 사태야? 12.12 사태야. 그러면 요 12.12는 누가 일으킨 거예요? 깎아머리 전두환. 그 다음에 무슨 태우? 노태우. 이런 애들을 새롭게 등장했다. 무슨 군부라 불러요? 신군부가 등장한 거야. 근데 좀 슬픈 얘기 해줄게요. 전두환이 왜 컸느냐? 전두환을 키워준 건 미안하지만 박정희 씨예요. 박정희 씨가 제일 이뻐했던 장군이 무슨 두한? 전두환이야. 차지철이 가장 이뻐했던 게 전두환인데 박정희 씨 딱 죽자마자 하여튼간 와 무서운 놈이죠. 그 틈을 딱 여기서 여러분 아롱사태야 12.12 사태야 일으킨 거예요. 무슨 군부? 신군부야. 그럼 봐봐.
국민들 뻑치죠. 왜냐? 여하튼 박정희 씨가 죽어서 세상이 좀 민주화 될 줄 알았는데 제2의 여러분 이상한 놈 누구야? 전두환이 등장을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서울에는요 대통령이 죽었기 때문에 군대가 쫙 풀려서 계엄령이 벌어져 있는데 외우지 마세요. 1980년 5월 달에 봄에 여러분 쇼킹한 일이 벌어져요. 뭐냐? 서울역에서 사람들이 플래시몹을 해요. 뭐냐? 계엄령이라 데모할 수 없는데 수많은 군대가 깔려 있는데 서울역에서 수십만 명이 모여서 데모를 해요. 무슨 데모냐? 신군부 물러가라. 계엄령 철회해라. 유신헌법 철회해라. 민주주의 하자. 요 사건을 외우지 마세요. 서울에서 봄, 민주주의를 노래하는 서울의 봄이라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이때 전두환이 멘붕인 거예요. 왜냐? 서울에 계엄령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역에서 수십만 명이 민주화 운동을 한 거야. 그래서 이때 전두환이 감동받아가지고 야, 이거 국민들의 뜻이 그렇구나 해서 1980년 5월 17일 날 전두환이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해요. 왜 그럴까? 아니 서울에서 벌어졌으니까 전국으로 퍼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가요 이거 막으려고 계엄령을 1980년 5월 17일 날 전국적으로 계엄령을 확대 실시하자마자 시작할게요. 1980년 다음 날 여러분 전라도 어디에서 광주에서 그 유명한 5.18 여러분 무슨화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1980년 광주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벌어집니다. 원하는 게 뭐야? 첫째, 깎아머리, 무슨 군부, 자, 나도 약간 머리 빠지고 있어요. 자, 무슨 군부, 신군부는 물러가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계엄령을 천폐해라. 세 번째, 무슨 헌법을, 유신헌법을 폐지해라. 네 번째, 무슨 주의를 하라? 민주주의를 하라. 그래서 여러분, 광주에서 여러분 난리가 난 거야. 막 대학생, 그 다음에 고등학생, 막 재수생, 막 삼수생, 뭐 그다음에 시민들 진짜 다 나간 거야. 막 나가니까 군인들도 못 막은 거야. 근데 이때 전두환이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거를 못 막으면 전국으로 퍼지겠죠. 니네 우리 기억나요? 광주에서 일제시대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전국으로 퍼졌죠. 무슨 간회가? 신간회가 뭐를 보냈어? 진상조사단. 그럼 여러분 광주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전두환 입장에서는 막지 못하면 전국으로 퍼지면 지 잘리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전두환이 쳐죽일 놈이 바로 여러분 계엄군을 보내는데 그냥 계엄군도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여러분 무서운 무슨 부대를 공수부대 보내가지고 막 여러분 학살하니까 어떻게 해요? 시민들이 살라고 무슨 군을 만들었어요? 시민군을 만들었지만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학살당하고 실패한 게 뭐예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 키워드가 뭐예요? 시민군. 무슨 군? 계엄군. 무슨 군부? 신군부. 그래서 여러분 요거 영화화된 거 맞죠? 화려한 휴가 본 사람. 화려한 휴가 맞네. 그 다음에 택시 운전사 본 사람. 택시기사 맞죠? 그거 두 개만 봐도 여러분 알 수 있죠. 또 옛날 나 어릴 때는 모래시계라고 알아요? 그거 모래시계라고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 그때 6,000원에 샀었거든. 자 볼게요. 그래서 재밌지? 원래 이거보다 더 자세히 하는데 시간 관계상 뭔지 아시겠죠? 이 정도도 자세히 한 거 알았죠? 자 지워볼게요. 앞으로 갈게요. 자, 그 모든 발단은 뭐야? 박정희 씨가 유신하시다가 긴급조치야 응급조치야? 긴급조치 하시다가 여러분 부하들 충성경계 시키다가 암살당하시죠. 그러면 사자 없는 곳에 누가 짱이야? 여우가 짱이라고요. 박정희 씨가 암살당하자마자 무슨 군부? 날군부야? 신군부야? 신군부. 두한 무슨 두한? 전두환 노태우가 여러분 무슨 사태? 12.12 사태야? 아롱 사태야? 12.12 사태로 권력을 잡았죠. 그래서 서울역에서 우리 민중들이 막 데모하니까 서프라이즈 깜짝 놀라서 5월 17일 전국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니까 제일 먼저 민주화운동 벌어진 곳이 어디야? 전라도 광주. 무슨 팔? 5.18 민주화운동이 여러분 발생을 했지만 화려한 휴가 그 다음에 택시 운전사 그거 두 개는 꼭 둘 중에 뭐가 보는 게 나을까? 화려한 휴가랑 택시 운전사랑 다 보신 사람 뭐가 나 애기가 보기엔 학생들의 권하기에는
학생들이 보기에는 뭐가 좀 날까? 어벤져스? 안 돼요. 잘 어벤져스 말고. 내 개인적으로는 택시 운전사가 조금 보기 편할 것 같아. 그치? 화려한 주간 너무 좀 분노하고, 택시 운전사가 좀 잔잔하면서 그 상황을 보여주니까 나중에 시간 때 보세요. 애기, 최근에 본 영화 뭐 있어요? 애기, 최근에 본 영화. 머리를 다쳤네? 자, 볼게요. 자, 그럼 몇 분 나와? 야, 그럼 니네, 잠깐만. 1981년부터 1987년까지를 이제 몇 공이라 불러요? 50이야. 잠깐만. 연습해보자. 잠깐만. 이승만 할아버지를 몇 공이라 불러요? 10. 맞죠? 그런데 뭐로 무너져요? 419로 쫓겨나시죠? 419로 만들어진 게 몇 공이야? 20. 무슨 내각? 장면 내각. 최초자 마지막에 무슨 내각제?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 국회의원이 두 종류의 무슨 제? 양원제. 그러면 20이 무너진 거 박정희 씨의 무슨 5.16 쿠데타. 그래서 군정하다가 박정희 씨가 대통령 된 게 몇 공이야? 30. 30 때 잘하다가 여러분 박정희 씨가 무슨 헌법 만들어요? 유신헌법 만들죠. 그래서 유신헌법으로 통치하는 기간을 몇 공이라 불러요? 40이라 부르는 거야. 그러면 30은 잘했어요. 근데 유신헌법은 40이죠. 그러면 40이 무너진 게 무슨 사건이야? 12.16 사건. 암살당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무슨 사태가 벌어져요? 12.12 사태 벌어지고 신군부 5.18 민주화운동 강제로 진압한 다음에 바로 요 50은 따라해볼게요. 바로 전두환이 대통령일 때가 50이 되는 거야. 야, 그럼 여러분 현대사가 머릿속에 쫙 정리가 되죠. 이승만은 48년에서 60년까지 12년간 10. 이승만이 무너진 건 무슨 선거? 부정선거. 부정선거로 4.19 혁명으로 20. 20은 무슨 내각? 장면 내각. 의원 내각제, 양원제. 잘하고 있었는데 5.16 군사 쿠데타. 그리고 박정희가 몇 공? 30 하다가 유신헌법으로 무슨 공? 40 하고 40 하다가 돌아가시고 무슨 사태? 12.12 사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강제로 진압하고 50이 무슨 두환? 전두환. 그런데 오늘 배운 거 중에 무조건 시험 나오는 거 해보자. 1972년 7.4 무슨 성명? 남북 무슨 성명은? 공동성명은 무조건 외워야 되겠죠. 해보자. 남과 북이 분단 이후 통일에 합의했다. 자평민,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무슨 조절위원회? 남북 조절위원회. 근데 요 좋은 7.4 남북 공동성명을 악용해서 박정희 씨는 무슨 헌법? 유신헌법. 무슨 조치? 긴급조치. 북한은 뭐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회주의 헌법. 그쵸? 쭉 나갔어. 그러면 전두환 얘기 여러분 나중에 해줄 텐데 전두환은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뭐 나오겠어요? 6월 민주항장인데 그래도 5분에서 10분 정도는 이 사람 얘기를 해줄게. 전두환 씨 얘기를. 여러분 전두환 씨 하면 가장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무슨 교육대? 삼천교육대. 보도지침. 원래는 이게 현대사가 엄청 재밌어 원래. 미안해요. 엄청 재밌는데 야 이거 내가 오늘 한 게 옛날로 치면 10시간짜리야 지금. 10시간 할 걸 지금 2시간에 한 거야. 옛날 그 10시간 야 그때 진짜 재밌는 거 많어 여기. 전두환이 아니야. 자 볼게요. 재밌어. 여하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